안녕하세요, 태풍TV입니다. 오늘은 과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개화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성장을 하면서 비대가 되는 건데, 처음에 세포를 많이 생성이 되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린 이제 과일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풍선에 비유해 볼게요. 바람이 빠진 풍선들이 이렇게 공처럼 뭉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고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면서 단단한 그런 과일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커질 수 있는 풍선 개수가 많으면 더 커질 수 있는 그 여력이 되잖아요. 하나의 풍선으로 너무 크게 키우려고 바람을 계속 넣다 보면 너무 약해져서 뻥 터져 버리기 때문에 작은 풍선들이 조금씩 질기게 단단하게 조금씩만 키워서 크기를 크게 키우면, 세포들이 많아서 풍선이 많아서 크게 키우면 터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들이 많이 생성되게 하는 그런 필수적인 원소가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띄워놓을게요. 붕소, 붕사, 붕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붕소는 화학 분화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붕소가 충분히 식물체 내에 축적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제 꽃이 피고 개화하면서 수정이 되고 그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그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붕소는 기비로 미리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붕소를 넣어줘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양의 pH가 너무 높으면 붕소가 용탈이 됩니다. 그리고 사양토 같은 곳에서도 너무 많은 물에 의해서 용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붕소가 충분히 토양에 줬어도 식물체가 제대로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붕소 결핍 증상이 일어나고 제대로 세포 분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2주 전에 한번 붕소를 연면 시비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개화하는 단계에 연면 시비를 함으로써 붕소를 공급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화가 끝났다는 것은 이미 수정이 완료가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클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이미 세포 분열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들어갔던 것과 후에 들어간 것은 그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붕소는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성분인 당을 이동시킬 때 체관 통로를 넓혀줘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세포들이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붕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양분 이동도 좋아져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붕사는 인산 비료 성분과 경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붕소를 넣어줬을 때 토양 속에 과다하게 인산이 많이 축적된 토양에서는 붕소 흡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면 시비를 활용함으로써 붕소 흡수가 안 되는 이 점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세포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세포들을 크게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과실이 커지는 거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질소와 칼륨입니다. 보통 가슴농구나 이런 데서 꽃이 피고 지면은 보통 NK 비료라는 것을 줍니다. 이 비료에는 인산은 빠져 있고 질소와 칼륨, 그리고 붕소, 미량원소 같은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또 첨부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을 주냐면, 질소는 식물의 그 세포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질소를 주게 되면 잎과 줄기, 그리고 과일 같은 뿌리나 이런 것들 세포들이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질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질소는 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그런 영향을 주는 또 영양소이기도 하거든요. 질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다소 잎이나 줄기 쪽이 크는 영양생장 쪽으로 이런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실이 비대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과실로 이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줄기나 잎을 키우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세집니다.
이것은 질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을 경우 칼륨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질소를 과잉 시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부피는 커지지만 이 조직이 너무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조직이 물러지고, 그래서 병해충이나 이런 거에 약해지고 식감도 떨어지고 또 맛도 떨어집니다.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지린 맛이라고 하죠. 약간 깔끔하지 않고 이런 걸 지린 맛이라고 하는데, 이런 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질소는 너무 과비대기 때는 너무 많이 넣어주지 말고 적당량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질소를 안 넣어주시면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원소이면서도 너무 과잉 사용은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비료 이야기해서 칼륨 편에 또 얘기해 드릴 건데요. 증산작용, 입에서 수분을 방출하는 그 증산작용에 기공을 열고 닫는 그런 작용에 사용되는지는 무기원소이면서, 또한 입에서 만들어진 당산물, 광합성 산물인 당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붕소가 도로를 넓혀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면, 칼륨은 이 도로 위에서 영양분, 당 성분을 싣고 각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없으면 이게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실이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없어서 비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가 너무 많으면 또 칼륨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의 이동이 저하되겠죠. 이동시켜줄 이동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칼륨이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과비대할 때는 질소와 칼륨의 비율이, 칼륨이 약간 조금 더 높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만 너무 칼륨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동성은 좋아지지만 생장하는데 필수적인 질소가 모자라지기 때문에 또 두 개는 기량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질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생장이 둔화되고 쇠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일을 크게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공장인 잎이 이 생장을 멈추거나 생장이 더디게 되면 그만큼 다시 또 생산하는 양이, 당 성분을 생산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과일로 들어올 양분이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이를 키우는 거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질소를 많이 주면 잎과 줄기, 이런 녀석들이 잘 크고, 과일로 봤을 때는 오이가 쭉 길어지는 현상이 좀 강합니다. 물론 오이가 부피도 옆으로도 퍼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오이에서는 길이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은 오이가 되게 너무 약해, 연하고 그리고 잘 부러지고, 그리고 병에도 잘 걸리고, 먹어보면 맛도 좀 떨어지고 지린 맛도 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쓴맛도 강해지고. 여기에 이제 과비대기라 하죠. 가에 살을 찌우려고 하면, 오이를 통통하게 만들려고 하면 칼륨을 질소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16대 24의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6%가 들어가면 24%의 비율로 이제 칼륨이 들어가는 이런 비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과가 비대되고, 그거보다 더 과를 더 두껍게 빨리 이렇게 부피를 생략시킬 때는 더 높은 10, 30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사용하는데, 질소는 과를 좀 길어지게 하고 좀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칼륨은 이 질소가 이 커진 세포들의 살 속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이를 단면을 잘라보면 질소만 많이 들어간 오이들은 대부분 씨는 쥐도 크고 옆에 살 부분 하얗게 찬 부분들이 좀 작은 편인데, 칼륨을 많이 들어가서 이제 부피가 뚱뚱해진 오이들을 보면은 씨 부분이 작아지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과육 부분 같은 그 하얀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튼실하게 과를 정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하고 칼륨을 적당한 비율로 해서 잘 주셔야지 큰 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무기양분은 물에 녹아져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토양 속에 존재해서 원활하게 이 무기양분, 질소와 칼륨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수분 관리를 적절히 해주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너무 적은 수분은 무기양분의 흡수를 저해하고, 너무 많은 수분은 뿌리의 호흡작용을 저해해서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고 뿌리가 상하면서 오히려 이제 병이 나서, 잎병이 나면 사람이 음식을 못 먹듯이 나무도 뿌리가 병이 나서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적당한 양의 물을 주셔가지고 이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과일을 크게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로 이제 크면서도 저장성이 좋고 튼실하고 건전한 식감도 좋은 그런 과일을 만들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제 붕산과 칼슘, 아까 얘기한 붕산도 중요하지만 칼슘도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칼슘하고 붕산은 이 세포, 하나의 세포에 세포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들의 를 유지시켜주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로만 키운 녀석들은 거기에 너무 빨리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단단하지 못한데, 얘네들을 꾸준하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단단한 세포벽을 만들면 나중에 맛있는 식감도 좋고 저장성도 좋은 맛있는 건전한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붕소를 적정 시기에 투입해서 클 수 있도록 하는 세포들을 많이 생성하게 해서 클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수와 칼륨 등을 적기에 투입하고, 과비대에는 칼륨이 좀 더 효과적이고, 지수와 칼륨을 적절히 투입하고 과비대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분을 항상 유지하고 과습과 건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만 무조건 커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장성이 좋고 건전한 과실을 먹으려면 충분한 칼슘을 넣어줌으로써 과실을 저장성이 좋은 튼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당분, 요게 이제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는데, 당분이 이런 것들이 과일 키우는 데는 비료만으로 키우는 건 아닙니다. 이 비료 성분이 양념 같은 거지, 주 밥은 광합성 작용을 인해서 햇빛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일로 짬뽕해서 만드는 당분이 주 영양분인데, 이 녀석이 잘 생성되도록 건전한 이파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햇빛이 그 이파리에 충분하게 골고루 들어가도록 당을 잘 생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과일을 착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들은 얘기로는 한 포도 한 손당 15에서 16장의 이파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이파리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착화시켜버리면 이 하나에 16장인데 만약에 두 개를 달아버리면 하나 키울 영양분으로 두 개의 포도가 나눠 먹기 때문에 이 하나가 커질 수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너무 많이 착화시켜서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착화시키면 과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척과를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일을 크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제가 이게 지금 대본을 써놓고 한 게 아니고 카메라를 보면서, 렌즈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이걸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은 좀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도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 영상을 찍는데 좀 더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